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5월 10일 토요경마 유수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일반 경주만 4개 경주 제대로 적중을 하고 승부 경주 실패하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4월 달에 4월 한 달간 시원하게 대승을 거뒀고 지난 5월 첫 주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는데 기대만 못했죠.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어제 것까지 따따블로 만회를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어제 것까지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8마리 경주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서울 경마장이 출주 두수가 적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마가 유력해서 중저배당이 유력한 경주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 경주들 인정할 경주들은 인정하고 저배당도 적중할 경주는 적중해가면서 노리는 승부 경주에서 배당으로 적중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대신에 제주 경마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경주에서 또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인데요. 일경주부터 강호마림 승부 경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인기마들은 2번 알리페르, 뭐 1번 세네파크, 4번 동진선더, 6번 오썸 스텝, 8번 로열삭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가 좋은데 하나같이 모조리 믿어 못 믿어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6등급 마필들 경주인 가운데 아직은 그래도 발전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들의 경주이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제 분석과 철저한 분석과 추적으로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무조건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1경주부터 승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경주부터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서 주력이 문제인데요. 주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구멍수가 조금 뭐 서너 방, 한 네 방까지 가져가도 충분히 환수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일경주부터 승부 들어가면서 어제 금요경마는 금요경마 증거를 일경주, 서울 일경주에 한 경주로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일경주인데요. 자, 제주 일경주도 연타로 승부로 들어갑니다. 어, 해서 초반에 서울 일경주, 제주 일경주 연속 승부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집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자 신청 혹은 또 음성 정액제 신청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일경주부터 승부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살펴야 되죠, 말을. 그래서 좀 일찍 일경주 이전에 좀 일찍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일경주는 역시 또 승부로 가져가는데 경주거리가 900m죠. 4번 마 힐링 대륙이 올마리 강추로 팔리는데 힐링 대륙 최근 두 경주 1분 15초 6을 뛰면서 3착 2착을 되고 있죠. 직전에도 인기 1등으로 팔렸던 이번 경주 인기 2위 울란바토르를 여유 있게 이기고 2차 입선을 했습니다. 게이트도 4번으로 적당하고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하죠. 자, 그러나 그 보여진 능력이 그렇게 월등한 아주 강한 능력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울란바토르는 게이트가 이번에도 10번으로 분리해서 이번에는 또 문현진이가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힐링 대륙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히려 안쪽에 1번만 매직 타임이 직전에 울란바토르에게 이 맛을 줬는데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오히려 매직 타임이 이기러 갈 만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배당 승부마는 누구냐? 바로 8번마. 이렇게 인기도가 떨어져 있는 8번마 장타인류입니다. 요 장타인류는 한마디로 휴양마입니다. 1월 달에 뛰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9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고 가는 데로 오면서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시험하고 나오는 장타 인류가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3천만 원짜리 마필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나온 능력을 보인다라는 판단하에 김준호 기승한 8번마 장타 인류를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일단 요 8번, 4번 막건이 기본 주력이 되겠죠. 자 이게 고배당으로 노린 마필이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인기가 없는 6번마 태흥 왕자입니다. 요 태흥 왕자도 휴양마입니다. 그런데 태흥 왕자 6전 동안 빵빵빵 가장 잘 뛰었을 때가 1분 07초 9까지 뛴 바가 있는데 6전 동안 빵빵빵이고 휴양하고 제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재검이 아니죠. 직전 경주 공백을 두고 나와서 직전 경주 3월 달에 뛰었는데요. 직전 경주 3월 달에 주춤하고 늦발하죠. 그리고는 후미에서 외곽으로 취입하는 탄력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 시에 1분 06초 7, 3월 1일 날 1분 06초 7을 뛰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주 만에 다시 또 공백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직전 경주 늦발하고 후미에서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던 직전 걸음 그러면서 06조 7에 뛰었던 그 걸음이면은 이번 경주의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또 태용 왕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8번, 8번, 4번 단통을 주력으로 때리고 8번, 6번 고배당, 86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또 만약에 뭐 1번이나 또는 울란바토르가 선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8로코 1번이나 10번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 역시 6등급 마필진의 1300 경주로서 1경주와 비슷한 양상의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유력합니다. 자, 일단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즐거운 상상, 6번마 즐거운 상상인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진 능력상 장추열 기승하고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게 빌리언 보이도 이번에는 문세영 원장인데요. 직전에 착지 불량으로 늦발하고 꼬꾸라질 뻔, 착지 불량으로 마필이 꼬꾸라질 뻔하고 늦발하고 스피드로 선두경 앞에다가 부진했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타고 나오는데 충분히 선행 선입으로 이번 경주 선정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깜빡이의 가능성이 높다, 6-7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도전마는 뭐 말 쓰고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고요. 외곽에 스마트 주얼리 인기가 없는데 스마트 주얼리도 10만대 주행 검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스마트 주얼리가 또 도전 가능성은 있고 또 블랙 사탕이라는 신마도 살피긴 해야 되는 일격 가능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깜빡이가 좀 더 유력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5번마 미드 행진이 인기 1등인 가운데 상당히 혼전으로 또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미드 행진이 과연 인기 1등으로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부중이 일단 4kg가 늘었습니다. 앞말인데 부중이 4kg가 늘었고요. 보이진 능력도 그렇게 강축으로 믿을 정도로 월등한 능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믿음 행진도 장담 못하겠다. 유력하기는 보지만은 축구는 아닙니다. 자, 제가 보다 기대하는 승부마는 누구냐? 또 김준호인데요. 4번마 새벽대로입니다. 인기 2위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늦발하고 제대로 진로가 막히면서 중후에서 전개하고 늦발하고 중후 전개하고 진로도 막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전전 경기 시엔 선전하면서 선행으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4번 게이트인데 전 경주 후에 15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죠. 4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는 분명히 나은 능력을 보일 겁니다. 자, 4번마 새벽대로를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4번, 5번 일단 뭐 기본 봐줘야 될 것이고 1번마 태흥신공이 이렇게 전혀 인기가 없는데 태흥신공이 감량이 점으로 직전 우승 능력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태흥신공 고배당
청룡 에이스 일격 가능성, 그리고 외곽에서는 웅진영웅이 부중이 대폭 늘었지만은 도전 가능만. 자, 그래서 만약에 4번을 축으로 뭐 1번 태웅승이 온다면 상당한 고배당이겠죠. 자, 어쨌든 이번 경기는 4번만 새벽대로 김준호의 새벽대로를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등만을 믿어줍니다. 문세영의 1번마 이클립스 럭키입니다. 전적 경주 2억 타고 선전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 1300에서 비록 4위에 그쳤습니다만은 선행 후에 4위에 그쳤는데 능력 자체는 오히려 전정 경주보다도 더 잘 뛴 겁니다. 전 경주 시에 1200 통과 기록은 1분 15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번 게이트까지 받고 나와서 선행 상대마 예스 엔젤이 있고 합니다만은 1번마 이클립스 럭키가 배팅의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력으로 생각을 하는 마필은 4번마 송암 스카이입니다. 전적 경주 승부 경주로 제대로 적중을 했었고요. 직전에는 인기 2등으로 강하게 팔렸는데 조금 불안하게 봤는데 KT 쪽으로 선행을 나가서 그래도 늘어난 거리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삼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암 스카이가 최근 두 경주를 보니까요. 순발력도 있는데 상당히 은근히 끈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로 충분히 선행은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1번,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 끈기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송암스카이입니다. 때문에 송암스카이를 주력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내길의 여정이 깜빡이가 이상이 되는데 내길의 여정은 좀 배팅 매력이 좀 덜합니다. 오히려 2번만 예스엔젤이 생각보다 인기가 덜한데 직전에 부진해서 인기가 좋지가 못하죠. 직전에 좀 발주가 좋지가 못했고 부진했는데 전정 경주시의 11번 게이트에서 선행경합하고 우승을 했던 능력상 이번에는 2억 기승하고 감량 이점으로 선행 가서 돌 수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3경주는 큰 이변은 없을 겁니다. 1번만 이클립스 럭키를 축으로 3마리 2번, 4번, 5번 세 방 중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일격 가능성은 뭐 6번도 있습니다. 금성여대도 하지만은 일단은 1번을 축으로 세 방 중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송암 스카이나 예스엔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역시 1110m 핸디캡 본전인데요. 자, 요 제주 삼경주가 제주의 두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제주전사 김원권의 제주전사가 인기 1등인데요. 글쎄요. 왜 인기 1등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데뷔전 때 800m에서 1분 07초 사로 우승을 하고 직전 경기시에 난데없이 1110m로 거리를 대폭 늘려나왔고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버티면서 3차를 하면서 선전하긴 했죠. 하지만은 이번에는 역시 1110m인 가운데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고요. 선행도 장담 못하고 한마디로 과신할 수 없다, 검증이 필요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리치 디바인도 문현진 타고 또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도 인기 2등으로 팔리고 외곽 경합 선입하고 3위에 그쳤죠. 그런데 다시 문현진이가 기승하고 이번에는 5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직전 능력을 놓고 봐도 이번 경주 인기만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직전에 1분 26초 5죠. 1분 26초 5에 아쉽게 삼차를 했는데 직전 능력을 봐도 이번에도 부중이 59.5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과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편 덤장 파워가 그다음 인기만데 덤장 파워도 부중이 1kg가 빠졌지만 여전히 59의 부중이고요. 직전에 꼴찌로 쳐지고 취입을 했지만은 1분 27초로 5위에 그쳤는데 역시 직전 정도로 봐야 되고요. 역시 덤장 파워도 믿어 못 믿어. 한마디로 인기 1, 2, 3등 마필들이 모두 믿어 못 믿어 이런 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인기마들이 모조리 빠지면은 고배당이 터지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마 장타호령입니다. 복조 복승 배당 복병마로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데
이 장타오령이 전경주 시에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죠. 그런 가운데 안득수가 기승을 하고 8번 게이트에서 시종 일관 사열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한 경합 선입을 돕니다. 시종 사열 외곽으로 경합 선입 중간 선입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를 하고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근산차로 오차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직전에 뛰었던 기록이 1분 25초 1입니다. 자, 리치 디바인보다 월등하게 기록이 좋죠. 덤장 파워보다도 월등하게 기록이 좋죠. 그리고 제주전사는 뭐라 그랬죠? 1110m 직전에 37초대를 뛰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믿을 수 없고 그죠? 자, 거기다가 이번에는 직전에 선전한 가운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고요. 감량 이점까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복귀상 앞선에서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앞장에서 충분히 능력으로 전개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장타 호령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마리는 8번마 비궁입니다. 자, 이 8번마 비궁도 지난 3월 21일 날 1분 25초로 2차 10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상. 그다음 경주 1분 25초 1인데 아쉽게 6번 게이트에서 4착. 그리고 직전에는 4번 게이트였습니다만은 직전에는 좀 못 뛰었죠. 기록도 1분 25초로 느려졌고 거기다가 또 척순도 7위에 그쳤죠. 그런데 직전에는 발주를 약간 기립하면서 늑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측에서 추입을 하는데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족한 모습으로 근소한 차로 6위에 7위에 그쳤습니다만은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바로 비궁입니다. 때문에 요 비궁이 직전보다 보중도 1kg가 빠졌고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최근에 잘 뛰었을 때는 1분 25초 0 1분 25초에 뛰었던 마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치 디바인 직전에 1분 26초, 덤장 파워 1분 27초 이런 마필들 인기마들 껌으로 이길 수 있죠. 당연히 뭐 제주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전 기대하는 1번마 장타오령과 선전 기대하는 8번마 비궁 두 마리가 충분히 손잡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1번, 8번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18 단통 고배당을 주력까지 노리고 있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머지 마필 중에 또 반주력급으로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는데 3번마 서머로입니다. 자, 이 3번마 서머로는 휴양마로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마 체중이 21kg가 대폭 불어난 가운데 상태 걸음이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요 서머루가 한마디로 휴양하고 나오는데 장기 휴양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 서머루는 강금마입니다. 강군마. 그죠? 4등급에서 뛰다가 지금 5등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휴양하고 나오지만 김진호 기승한 서머루가 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1번 장타오령, 3번 서머루, 8번 비궁, 자, 138 세 마리가 손잡고 오면은 배당이 당연히 고배당이겠죠. 그래서 승경주 승부로 선전을 기대하는 배당마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자,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어퍼핸드가 인기 1등이고요. 그 다음으로 뭐 3번 원더풀 스피릿, 4번 프리타임, 또 외곽의 엑설런트 맞다 등등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인기마들을 모조리 믿을 수가 없는 믿어 못 믿어인 경주입니다. 자, 일단 어퍼핸드가 인기 1등이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잘 뛰어서 그렇죠. 그런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어퍼핸드 그리고 외곽의 엑설런트 마타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는데 안쪽에 3번 원더풀 스피릿까지 세 마리가 같이 뛰었는데요. 원더풀 스피릿은 선입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근소한 차로 4착을 했고요. 어퍼핸드는 7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경합 선입, 중간 선입 후에 끈기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엑설런트 마타는 8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두경합 선입 후에 끈기를 보였지만 2차란 거죠. 그런데 엑설런트 마타는 이번에 게이트가 또 10번으로 불리하고요. 어퍼핸드는 직전에 이마신을 이겼지만은 이번에 부중이 앞마린 가운데 2kg가 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어퍼핸드가 마필 체중이 직전 체중이 411kg. 한마디로 체구가 정말 조그만 작은 마필인데 3대 앞말인데 늘어난 부중이 문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퍼핸드도 믿어 못 믿어 원더풀 스프릿도 도전 가능성은 있는 마필 그런 정도입니다. 한편 프리타임은 능력으로 도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직전 경주 시에 엑설런트 타임과 뛰면서 1마신 차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도전 가능마이긴 한데 문제는 또 요 프리타임은 지금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 키스도 유승환이고 휴양하고 나오죠. 그래서 역시 믿어 못 믿어. 자, 그러면은 즉 엑설런트 마타 10번 게이트에서 믿어 못 믿어. 프리타임 인기 어퍼핸드 인기 1등이지만은 앞말로 부중 늘고 체중 적은 마필 최고 적은 마필 믿어 못 믿어. 프리타임 휴양마 원더풀 스프릿 도전 가능성 정도. 그죠? 그래서 인기마들을 모조리 못 믿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기대하고 능력으로 기대하고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마는 바로 9번마 매직 위드입니다.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7, 4월 19일 주로해서 선입으로 선두경합하고 선입으로 3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30초 0인데 그 실력이면은 충분하다. 지금 어퍼핸드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직전에 기록이 1분 28초 2로 기록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엑설런트 마터도 1분 28초 5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 13일 주로가 마사의 발표자는 주로파리가 5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화주로 16% 포화주로로서 훨씬 더 빠른 주로빠르기 한 3 정도의 주로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빠르기상 결코 나은 능력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어퍼핸드 전정경주 3월 15일 날 주로빠르기 6에서 1200을 1분 16초 3에 뛰었던 마필이고요. 그 실력이면 1분 30초가 넘어가는 실력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매직 위드가 직전 정도만 띄워준 능력이면은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9번마 매직 위드입니다. 때문에 9번마 매직 위드를 놓고 때리는 승부인데요. 자, 내심 매직 위드를 놓고 때리는데 내심 주력까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여왕삭스입니다. 부팔로 오면 배당이 어떨까요? 상당히 좋겠죠. 자, 여왕삭스 지금 14조 이신우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한 건데 주력 승부할 것이고 전정경주 1분 29초 4 전정경주 능력이면 가장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여왕삭스입니다. 그러나 전정경주 시에 고배당으로 2차로 왔던 것이고 직전에가 실력으로 본다면은 직전으로는 장담 못하지만 직전 실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왕삭스가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병정률은 9번마 매직 위디오 1순위, 8번마 여왕삭스를 2순위로 노리고 승부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이해성 마필 상태가 아주 좋다면은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쌍홍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문세영의 11번 왕 최고의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장까지 잘 살피고 터져도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2번마 천지여왕이 강하게 인기 1등인데 6전에 2승, 2착 2번, 3착 1번, 5번을 3착 안에 왔고 직전에만 4착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에 아쉽게 4위에 그쳤습니다만은 능력상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직전보다 또 부중이 3.3kg가 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별빛 최강이 직전에 아쉽게 1분 36초 4를 뛰면서 착순이 6위에 그쳤는데요. 그러면서 직전에 1분 36초 4. 얘는 천지여왕은 직전에 1분 35초 6. 1110m.
그러면은 한 0.8초 차이죠. 그런데 요 불빛 채광도 2km 부정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별빛 채광은 게이트가 1 번으로 내려왔죠.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 3열 외곽, 4열성 외곽, 3열 4열성 외곽인데 왜 4열성이냐면은요. 당시에 안쪽에서 1 번마 일품걸, 박성광의 일품거리 선행을 나갔는데 그 옆으로 3 번마 청룡시대가 선두 경합을 벌였고 그 외곽으로 요 8 번마 별빛 최강이 3열 외곽으로 경합을 벌였던 것인데 이 박성광 기수가 1 번, 3 번이 그 옆에서 뛰었고요. 지금 별빛 최강이 8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선행 경합을 벌이고 나오는데 펜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박성광 기수가 펜스에 안 붙고 이렇게 떨어져서 항상 그렇습니다. 박성광 기수는 펜스에 붙어서 뛰질 않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펜스에 붙으면은 안 좋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뜁니다. 그래서 시종 3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했지만 시종 4열성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상당한 무리를 하고도 끈기를 보였던 별빛 최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복병으로 잡혀 있지만 충분히 인기 1등마 천지여왕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왕을 가시할 수 없다. 1번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한편 9번마 원평천하는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합니다만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한 가운데 직전에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나이라가 타고 자리를 못 잡고 전개 거절하고 부진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이라가 말을 못한 거죠. 그러나 전전 경주 박성광 타고 우승을 했던 마필로서 보증이 57.5로 늘었지만은 원평천하가 또 선정 가능하고요. 여기에 가장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제주제왕, 제주제왕입니다. 직전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꼴찌에서 외곽 돌고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차를 했는데 지난 3월 달에도 1110m에서 1분 34초 7을 뛰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제주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로 강력하게 인기일전으로 팔리는 천지의 여왕이 아예 또 입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1번마 불빛 최강, 9번마 원평천하, 보다 고배당으로 5번마 제주제왕, 2번마 천지여왕 요 네 마리 중에 답이 있을 것인데요.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잘하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 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등만 믿어줍니다. 바로 11번 마 스마일 프린스, 스마일링 프린스죠.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2차를 했고 무거운 줄에서 기록이 1분 28초 3으로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잘 뛴 마필이 바로 스마일링 프린스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불리한 가운데 부중도 1km 안으로 없고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하지만은 순발력상 11번으로 불리하지만 충분히 무난한 선입 전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직전의 능력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기 배팅의 축으로 믿어줄 만하다. 11번 스마일링 프린스는 축으로 믿어줍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죠.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권이 혼전으로 팔립니다. 상당히 많이 팔리죠. 2번, 4번, 5번, 6번, 8번, 10번까지 이렇게 후착 혼전으로 팔리는데 일단은 이번만 비체카가 직전 경주도 선전을 했고 이번에도 게이트도 유리하고 비체카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버마 하이러너 인기가 덜한데요. 오버마 하이러너도 이번 경주 직전에 기록으로도 났고 직전 여세로 오버마 하이러너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곽에 10번만 컴플리트 하트 컴플리트 하트가 또 인기도가 덜하지만은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의외로 인기가 있는 택한 김성현 감량이 점이 있지만은 직전에도 부족했고 믿음이 안 가고 하트 K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비체카가 이들을 다 이겼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고배당으로는 종합집 빼판입니다만은 3번마 오송의 별입니다.
직전에 능력 부진, 부진해 가지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송의 별이 잘 뛰었을 때는 1700m에서 선행으로 1700에서 우승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재검 때 좋은 걸음을 보여준 오송의 별이 3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선행 가버리면은 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송의 별도 고배당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어쨌거나 서울 오경주는 11번 마 스마일링 프린스를 축으로 2번, 5번, 여기에 10번 세 방 중에 현장 보고 주력을 결정하고 고배당으로 3번 오송의 별까지 네,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남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 오경주가 이번 경주 제주 오경주 강호마림의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지만은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제가 제주 경마를 메인 승부로 할 때는 거의 다 적중을 해왔죠. 이번 경주도 적중을 기대합니다. 자, 삼다킨이 강추로 팔립니다. 백호전사가 강하게 인기 2등으로 팔리고 10번마 천하비상 강하게 인기 2등 또 백호전사도 깜빡이를 다툴 것이고 다음으로 승일교 팔리고 뭐 절대권력 뭐 로한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강추로 팔리는 3번마 삼다킨도 부중이 59.5 59.5로 고부중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에 삼다킨도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합 이상의 경우에도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해서 역시 과시할 수가 없고요. 백호전사도 직전경조 삼다킨 천합 이상과 지면서 선전을 한 마피로서 만만치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백호전사도 여전히 부중이 높고 승일교도 최근 복귀상 능력으로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데 또 59의 부중. 자, 인기마들이 가능은 합니다. 모두 가능은 하는데 확실하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 마필입니다만은 이번 경기에 능력으로 복귀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고배당 승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만 자신하고 고배당만 놓고 때리는 오늘의 강호마름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기쁨함성이 인기 1등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기쁨함성보다 2번마 브라운 골드를 더 세게 봅니다. 직전 경주 1700m에서 선전하면서 선입으로 2차 입사를 했죠. 그리고는 지금 8주 만에 지난 4월 달에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8주 만에 출전하는데 4월 20일 날 출전하려다가 취소가 됐던 이유가 왼쪽 앞다리 외상입니다.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이고 직전 경주 1700에서 선입으로 2차 입사를 했는데 이번에 부중도 1kg가 줄어들었고요. 2번 게이트에서 1600m 충분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선행 선입으로 앞선에서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브라운 골드입니다. 만약에 위각의 바주카보이가 선행 쏘면은 선행 보내주고 선입으로 직전처럼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나온 마필은 2번마 브라운 골드입니다. 바주카보이는 직전에 선행 가서 선전하면서 요 기쁨 함성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제가 직전에 주력으로 노렸고 승부로 노려서 적중을 했던 바주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안쪽에서 선행을 가면은 또 그 기풍 함성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600m인 가운데 위가 8번으로 분리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전에 바주카 보이에게 1과 4분의 3 마신을 이겼지만은 이번에는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땡큐 대청 같은 마필 또 시대의 명작 같은 마필들이 제법 인기들이 잡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은 잘해야 착순 정도 일격 가능성 정도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2번 마 브라운 골드를 축으로 3번 기쁨 함성이냐 8번 바주카 보이냐 그렇게 보는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대 명석, 박성광의 일대 명석이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리는데 8전에 7번을 입상한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만은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승군전이지만 감량 이점이 있고요.
또 직전 경주 시에 8번 게이트에서 서서히 경합선행을 나와서 우승을 여유 있게 했는데 결승선 100m 전방부터 뒤를 확인하고 마피를 잡고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 여유 있게 우승했던 일대 명성이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8번마 일대 명성을 추가로 봅니다. 자, 그런 건데 불빛 최강이 깜빡이로 상대방으로 강하게 팔리는데 불빛 최강 1번 게이트 쪽으로 가능은 하지만은 좀 인기도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부진도 3.5가 늘었고 과시할 수 없다. 자, 오히려 항해가 생각보다 인기가 덜한데 항해가 감량 이점이 좋기 때문에 곽석 기수가 불안하지만은 능력으로 항해가 나을 수가 있어요. 불빛의 강보다 나을 수가 있다. 자, 이게 가장 배당으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이소연 한장이지만 더 빠르게입니다. 재검받고 나오는 쉬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선입으로 시중 잡고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빠르게가 게이트점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주 육경주는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겠죠. 8번, 1번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는데 1번이 불안하다 이거죠. 부정이 늘고. 그래서 8번을 축으로 저는 일단은 2번만 더 빠르게 9번만 항해 쪽으로 두 방으로 노려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1번마 드래곤 게이트가 강추로 팔립니다. 다른 이유 없고 게이트가 1번에서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어서 강추로 팔리는데요. 직전에도 인기 1등으로 강하게 팔렸지만은 착차가 많이 나면서 3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직전 능력상 이렇게 강추로 믿을 정도의 능력마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저는 8번마 지산 포스입니다. 전경주 후에 지금 제가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주행 검사를 못 뛰어서 받은 게 아니라 연습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죠. 전경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지난 3월 달에 1800 무거운 줄에서 선전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그 실력이면 이번 경주도 무조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마 지산 버스를 축으로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뭐 8번이 1번으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1번이 아니라면은 원더풀 스위트 마이야 기승인데요. 원더풀 스위트가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 경주거리도 1700 거리 첫 더전이고 직전 주로도 빨랐던 것이라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직전에 워낙에 좀 잘 뛰었고요. 감량이 좀 더 좋고 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3번만 거센 진격 인기가 덜합니다만은 직전에는 부진했지만은 1600에서 부진했던 것이고 1700에서 전정 경주시에 무거운 주로에서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에 거센 진격이 드래곤 게이트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만 거센 진격이 가능할 수 있다. 축배를 들어라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7경주는 뭐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8번마 지산 버스를 놓고 배당을 노린다면은 8 놓고 3번마 거센 진격,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요 제주 7경주는 KCTV 제주에 있는 KCTV배 경주가 되겠는데요. 뭐 우승 상금 뭐 얼마 안 됩니다. 3천 몇백만 원인가 그렇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또다시 항상 같이 뛰는 1등급 마필들 혼정 경주입니다. 1400 혼정 경주. 과연 이번에는 또 누가 잘 뛸지. 자, 직전에 잘 뛰었던 사상 최강이 강축으로 팔립니다. 직전에 제가 전경주시에 이번 경주 원당봉 이번에는 인기 2위까지 강하게 잡혀 있는데 원당봉이 직전에 인기가 별로 없었죠. 원당봉을 축으로 자신하고 승부 경주로 때렸던 경주죠. 당시에 원당봉을 축으로 우승했던 7번마 미래왕제와 미래왕제를 주력으로 때렸고 사상 최강을 반주력으로 가져갔는데 미래왕제가 우승을 했고 주력으로 적중 하나
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사상 최강이 날아와서 이착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 1-3차에 그쳤고 그래서 복승식은 실패했지만 3복승식은 무려 95배 고배당이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삼복승 95배 고배당 대박으로 적중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이번에는 원당봉이 인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또 박성광이가 타고 감량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원당봉이 또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상 최강이 직전에는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경주들에서 기복을 보이고 누추입으로 못 올라오고 부진했던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믿을 수 있느냐? 부중이 또 65.5로 늘었죠. 그래서 믿어 못 믿어.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고질라가 또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도 꼴찌에서 추입으로 사찰을 했는데 뭐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천상 이번에도 추입을 하겠죠. 자 이번엔 김준호가 타고 있는데 감량의 점도 있고요. 자 상태만 좋으면 고질라 또 언제든 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저 배당이 온다면 저는 이번에도 5번만 원당봉을 추러 갑니다. 오바마 원담월 측으로 가기 때문에 저 배당이 온다면은 사상 최강이나 고질라가 올 수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두 마리 모두 믿어 못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마 태왕별입니다.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였는데 서서히 중간 선의로 올라와서 3, 4코너 3열 위각으로 전개상 좀 무리한 전개라고 나름 선전하고 끈기를 보였습니다. 기복이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대왕별이 이번엔 다시 감량이 점 최저 부중으로 감량이 점이 좋고요. 직전에 기승했던 김원곤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로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태왕별입니다. 여기에 고배당이라면은 3번마 황룡신화. 3번마 황룡신화가 이번 경주 감량이점이 대단히 좋죠. 최저 부정 무려 8kg 감량이점. 3번 게이트 이점으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배당이 온다면 5번을 놓고 가는데 저배당이 온다면 4번 사상최강이나 9번 고질라가 오겠지만은 혹은 뭐 오라드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재검받고 나오는 오라드림이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배당이 온다면은 뭐 5 놓고 4번, 7번, 9번 등으로 올 수가 있겠지만은 보다 배당이 나온다면은 태왕별, 고배당이 나온다면 황룡신화 이런 마필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제주 7경주는 다시 한번 원당봉을 놓고 때리는데 1번, 3번, 4번, 7번, 9번 다섯 방 중에 현장 상태 살피고 최종 주력을 결정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승부가 승부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 중에 한 마리 축으로 자신하는 경주고 축으로 놓고 믿고 적중 자신하고 중배당을 주력으로 노리면서 종합제 백판 고배당마까지 노리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승부 축마는 7번마 벨로테로입니다. 인기 1등이 예상이 되는데 혼전성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인기 1등 축으로 믿어도 충분히 좋은 배당 적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벨로타는 직전에 오픈 경주,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말인데 부중이 57을 달고 뛰었던 겁니다. 그런데 1800에서 선전하면서 3차를 했고 발주 직전에 마필이 발주 직전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밑으로 뭐 가려웠던 모양이에요. 말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발주 직전에 뭐 어디가 가려웠는지 옆으로 돌리면서 그러다가 해차를 하다가 완전 늑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 늑발하고 제어를 하고 꼴찌에서 전개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뚫고 투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벨로테로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의 실력이면은 이번에는 이동화로 기수가 바뀐 가운데 무려 5kg 감량의 점이 있고요. 직전의 실력이 이번 경주 축으로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벨로테르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는데 문제는 혼정이죠. 후차기 KN 라이트, 월드 플레임, 스마트캣, 유돌공까지 네 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이 중에 2번마 KN 라이트와
11번 뉴돌콩 두 방이면은 적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종합적 빼판성입니다만은 1번만 명성축제, 1번만 명성축제가 1번 기 기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에 전개 무리에 또 썼고 전정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무거운 줄에서 선전하면서 삼차했던 능력이면은 1번 게이트에서 감량이 점도 있고 고배당으로 명성 축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7번마 벨로테로 놓고 1번, 2번, 11번. 그죠? 뉴덜콩 다시 문세영 타고 이번에는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방으로 적중을 기대하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엑설런트 탄이 인기 1등이 예상이 되죠. 여기에 2번 막 금세가 강하게 상대마로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 다음으로 3번 막 라운탑 플레이어가 인기 3위로 팔릴 것이고, 그 다음으로 킹 다이아 이런 마필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번만 엑셀런트 타니 직전 경주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버티고 2차 입상을 했죠. 전전 경주는 손두경합 외곽으로 끈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그 이전 경주는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선행 선입형 마필입니다. 그죠? 선행 선입형 마필이고 최근 3번 연속 입상을 해왔고 최근 연속 입상을 했던 능력이면 이번 경기의 능력으로 가장 낮게 봐줄 마필이 바로 10번마 엑설런트 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안쪽에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신의 여자가 게이트점으로 선행을 노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순발력으로 선전하고 있는 2번마 금세도 이번 게이트점으로 강공으로 나설 것이고 여기에 3번마 라운드 플레이도 이번 경주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강공으로 순발력으로 밀고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 4번마 킹다이아까지 순발력으로 앞장에서 움직이는 마필로 선행선유로 강공으로 나올 마필. 한마디로 안쪽에 상대마 4마리가 1, 2, 3, 4번이 안쪽에서 강공으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 10번마 엑셀런트란이 전개 무리하거나 전개 거절하고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세 같은 경우도 접전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세나 라운탑 플레이어, 킹다이아 이런 마필들이 모조리 과시할 수 없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또 일본마 신의 여자가 최근 두 경주 부진했지만은 일본 게이트를 받고 나온 만큼 승부를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도 선행을 가야 되죠. 그래서 신의 여자가 빅투아를 타고 강공으로 선행을 양보하지 않으면은 인기마들이 모조리 한마디로 미더 못 미더인 그런 경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의 여자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추격해서 탄력으로 끈기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럴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또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마리가 있죠. 누구냐? 바로 장기영이라고 나오는 6번마 라라케입니다. 자, 이 라라 케이는 이전에 대상 경기에서도 강력하게 제가 축으로 자신하고 추천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왕룻발하고도 그야말로 꼴찌에서 엄청난 막강한 추임력으로 날아와서 우승을 했던 그 말입니다. 라라 케이가. 그런데 좀 기복을 보였고 최근에 휴양 이전에 연속해서 대상 경주 KR컵 코리안 더비 농림부 장관배 연속해서 대상 경기에서 부진하고 지금 장기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살짜리 마필이 작년에는 3살이었고 4살이 돼서 나왔는데 재검 시에 3열 외곽 선입 돌고 충분히 괜찮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워낙에 장기 유형을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은 한마디로 재능력만 보여주면은 추입으로 능력으로 이번 경주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라라 K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라라 K 재능력 보일 겁니다. 일반 경주 이 정도 편성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말 라라케이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는데 누가 올지 모르죠. 엑설런트 탄이 외곽에 불리함에도 올 수도 있고 금세가 올 수도 있고 라운타 플레이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킹다이아가 올 수도 있고 고배당으로 신의 여제가 선행 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주력은 현장 상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은 마지막 서울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등급 마필들의 1200경주인데 1번마 영광의 월드와 5번마 어서마르의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영광의 월드는 직전에 대선 경주, KSBSP의 대선 경주에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시정 사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면서 무리하다가 꼴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서마르레는 직전 경주 SBS 경주시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위권 외곽 돌고 기대만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했죠. 당시에 같이 뛰었던 바이스로이도 14번 게이트에서 분리해서 후미에서 추입으로 올라왔지만은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경주에 영광의 월드가 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이 매우 유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추로 팔리는 건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이트 점으로 선행을 가서 제 능력을 보이고 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만큼 강추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월등한 능력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어서마르네가 잘 뛰었던 능력, 지난 9월 달에 우승했던 능력, 또 11월 달에 또 우승을 했던 능력, 10월 달에 빈체로 카발로에 이어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2착을 했던 능력, 또 1월 달에 빈체로 카발로 우승할 때 상당히 진로가 막히면서 억울하게 간발의 차로 5착을 했던 그 능력, 즉 1월 달까지의 능력만 발휘를 해주면은 이번 경기의 능력으로 강력한 우승 유력마가 어서마르네고요. 충분히 어서마르네가 요 영광의 월드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광의 월드가 직전에 비록 무리하고 부진하긴 했지만은 꼴등을 하면서 부진했던 것, 그 여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영광의 월드도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과신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어서 말을 해도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조상범위가 타서 그런지 무기력하게 마이야가 탔었죠. 마이야가 탔는데 무기력하게 기대만 못하게 부진했어요. 그래서 물음표. 그죠? 과연 제 능력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5번 깜빡이로 끝나도 되는데 두 마리 모두 좀 직전에 부진했던 것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이 올 수가 있는데 사레니 퍼스트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사레니 퍼스트는 6살짜리 말입니다. 6세 마로. 글쎄요. 별로 능력이 좋은 말도 아니고 왜 인기가 좋은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별로 저는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바이스로이도 7살짜리 7세마로 일격 가능하지만 이렇게 믿을 정도의 능력마가 아닙니다. 금빛마는 아직 1등급에서 5세마이긴 하지만은 적응이 더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면은 관리마 두 마리가 있죠. 승부사 또 한 마리 대사리 그죠?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승부사가 지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강승부 경주 대박으로 적중했던 승부사인데 지난 11월 달 경주시에는 어서마르레와 뛰면서 어서마르레가 선행으로 우승할 때 문세영 타고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서도 끈기를 보이면서 3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 실력만 보여줘도 승부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 경주시에 임다빈 타고 나와가지고 페이출혈이 나서 부진했죠. 그리고는 페이출혈로 재검을 받고 휴양을 하고 재검받고 지난 3월 9일 날 영광의 월드와 함께 출전을 했었는데 조상범위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만은 4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고요. 마필 생태만 좋으면은 승부사가 이번 경주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서 상태 좋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사리가 직전엔 부진했죠. 4월 6일 날 선행을 못 가고 김여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 뺏기고 선입 후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부진한 가운데 이번 경주 또 연습 제어를 하고 나옵니다. 직전에 왜 부진했을까요? 그래서 연습생을 하고 나오는데 전전 경주시에 퓨리오사에 이어서 선전하면서 1400에서 선입근기로 선전하고 입상을 했던 대살이죠. 그런데 직전에 부진했고 이번에 빅투아르가 타고 연습생을 하고 나오는데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서 시종 잡고만 오는데도 대단히 좋은 걸음으로 1등으로 통과 마필이 바로 대살입니다. 자, 그러면서 라스트 200 타임이 시정 잡고 오는데 무려 라스트 200 타임이 11초 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리가 이번 경주 충분히 할 말이 있다. 빅투어를 타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사리도 그렇고 승부사도 그렇고 제 관리마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 보면 알 수 있죠. 현장 상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보고 깜빡이가 올 수도 있죠.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경지이지만은 뭐 깜빡이 우리 싫어하니까 이런 저배당 안 먹고 맙니다. 자, 둘 중에 대사리와 승부사 둘 중에 상태 좋은 마필 놓고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 토요경마 5월 12일 토요경마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경주별로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 되죠. 오늘 승부 경주는 제주가 1경주, 3경주, 5경주. 제주 135가 승부인데 제주 5경주가 메인 승부라고 그랬죠. 오늘 메인 승부. 그리고 서울은 1경주부터 승부한다 그랬죠. 1경주 그리고 4경주 후반에 8경주 9경주 1489 서울은 1489가 승부입니다. 그래서 승부 경주만 들으실 분들은 현장 예상 들으시면 되죠. 한 경주 들으시는데 한 3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신청 그리고 음성 정액제 하루 종일 전 경주 음성을 들으시는 거 그거 신청을 하실 분들은 010에 2263 제 번호입니다. 2263에 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마치고요. 저는 현장에서 집중해서 어제 것까지 따따블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